더 빠르게 준비해보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어제 먹구름이 짙었던 우리 시장 이겨내고요.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줬는데요. 어제 하락폭에 비해서 또 많이 올랐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또 나란히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또 투심이 빠르게 회복된 하루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9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기대감으로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다시금 재탈환했는데요. 다만 또 오늘 밤에 예정된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도 나나 있는 만큼 탄탄한 대응 전략 또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일 시장을 앞두고 오늘 장에서 포착된 급등의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급등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네. 시장 그래도 어제 급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은 코스닥의 상승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다시금 이렇게 순환매가 돌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을 보신 분들의 경우는 아마 오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유통 관련주가 상승을 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의 반도체가 어제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죠. 그 이유는 어제 국내 증시가 반도체 위주로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역시 반도체가 약세가 이어졌고 미국에서는 경기 관련된 종목도 쪽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국내에 이슈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흐름을 확인을 해봤을 때 기관 쪽에서 3일 연속 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닥에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장주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7월 달부터 코스닥 승강제가 이루어지는데 제약바이오 회사에 성장 펀드가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모멘텀이 오늘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3년 동안 93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상승을 하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제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 얘기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슈와 함께 유가 하락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양자 컴퓨터 행정명령을 하겠다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혜도 역시 국내에 이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일 새벽이죠.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요거 하나만 확인을 해보세요. 마이크론은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 당일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과거와 좀 달랐던 게 뭐냐면 마이크론이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실적 발표 이후 그 다음 날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곳이 8,100포인트 부근이었어요. 정확하게는 8,060포인트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 고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정을 받았긴 했는데 그 지지가 8,060포인트 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일도 역시 8,06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저점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88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 830포인트대까지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930포인트를 뛰어넘어야지만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기관 쪽에서 3일 연속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반도체는 약세인 반면에 헬스케어 관련주가 오늘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KRX 300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삼성전자가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SK 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7월 10일 날 SK 하이닉스의 ADR이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전체적으로는 2.5%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주의 가치가 희석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론과 지금 샌디스크가 PER이 20배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는 7.5배 수준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SK 하이닉스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고 10조라고 얘기는 하지만 총 45조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을 해서 전력 관련주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제약 관련주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오늘 자동차 일부 로봇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죠. 뭐 이 부분은 좀 이따 차차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하락한 종목보다 상승한 종목이 많은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오늘 계속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예정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남아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락 종목보다도 상승한 종목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내일장을 앞두고 오늘 시장에 보낸 신호들 하나씩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또 시장의 이슈, 방송 외미에는요. 손대상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부터요. 숨겨진 히든 종목까지 모두 알차게 전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급등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흐름 속에서 또 내일의 기회 찾아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섹터 포착 시간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흔드는 이슈들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또 테마 올라와 있네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공주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네. 이 항공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량이 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유가 하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든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란의 매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말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조금 더 믿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TI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WTI가 하락을 한다는 건 인플레이션 우려가 하락하기는 하지만 지금 글로벌 IB 쪽에서는 올해는 무조건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빠르면 9월 정도고요.
그다음에 많으면 3차례 정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유가 하락으로 정유주가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항공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대한항공이 오늘 5%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반적으로요. 비행기 하나를 사람이 정비를 하는데 기본 10시간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을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0시간이 아니라 50분 만에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비용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의 또 다른 사업 부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MRO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의 경우도 MRO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원래 전통적으로요. 전투기라든가 헬리콥터의 경우는 이 대한항공 쪽에서 기본적으로 MRO 사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RO 사업에 대한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겠죠. 만약에 합병이 되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도 별도 부분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2분기부터 흑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안 갈 이유는 없죠.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유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는 거고 MRO 사업으로 인한 그러니까 AI 도입으로 인한 비용 하락이라고 생각을 보시면 주가 상승이 오늘 납득이 될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결론은 내일이 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이 27,500원이었습니다. 이 27,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9,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데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25,500원대까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지켜봐야 될지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제가 잠시 후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옳을지에 대한 교육도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일단은 위아래 방향은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항공주 관련해서 대한항공을 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이 유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과 또 합병 이슈에 더해서요. 내년 실적 성장세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나 내일의 타점이 정말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뒤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또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또 설명까지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 짚어주셨던 대한항공 종목 내일의 타점까지도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손대상 전문가님께서도 실시간으로 이 종목에 관한 타점까지도 짚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바로 두 번째도 열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로봇을 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로봇에 대해서도 저희 어떤 이슈 따라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정부에서 로봇과 AI,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신규 대책보고 주제로서 아마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이런 대책에 두산 로보틱스 CEO, 그다음에 A로봇의 CEO, LG전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올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앞으로 이재명 행정부에서는 신사업을 지속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세 가지가 뭐 로봇, 그다음에 AI, 반도체 이 세 개가 신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율주행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내 정부에서 이슈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성장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자금이 150조 정도가 모일 가능성이 있고요. 150조가 모이는데 일부가 이쪽의 자금으로 투입이 된다는 거죠.
뭐 무이자라든가 혹은 저리로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뭐 한 발 뒤에서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상승한 종목 확인해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나 SPG, 로보스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이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봤으면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뭐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2.1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 종목을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냐면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이 전 고점이 50만 원 부근이었죠. 이 50만 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눌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도 이 50만 원 부근을 돌파를 하려다가 눌렸죠. 이 부분이 저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월 달부터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저점으로 형성이 된 걸 확인해 보게 되면 50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을 볼 수가 있죠. 이전에 저항이 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90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80% 이상 상승 여력이 있고 정부 정책, 행정의 부에 대한 신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일 정도부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있게 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부 정책에 따른 상승 여력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일장에서도 전문가님과 또 꼼꼼하게 짚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까지도 열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세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주목을 해주셨네요. 아, 반도체 이야기를 정말 빼놓고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애프터마켓에서요.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 추진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오늘 정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반도체 쪽의 전망까지도 어떻게 보실지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상승을 했던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의 93조 자사주 매집 이 이슈가 있었고 장 마감 후에 또 이슈가 됐던 게 SK 하이닉스 ADR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국내 시간이죠.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뭐 그 중간에 뭐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호남과 충청권에 반도체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종목들 시멘트, 뭐 레미콘, 중소형 건설사, 그다음에 반도체도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 수도권의 경우 거의 전공정 관련된 사업이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산 쪽이 원래 패키징 관련된 후공정 사업이 있었고 호남 쪽에 이슈가 되려고 했던 게 원래 후공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까지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아마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충 투자 규모가 300조에서 400조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호남과 충청에 땅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이슈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시멘트라든가 중소형 건설사, 그다음에 반도체도 추후에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할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계룡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충청권 소재에 있는 건설 회사죠. 뭐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충청권에서 계룡건설은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주가는 거의 다 18,000원 부근까지는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충청 아산이라든가 혹은 SK 하이닉스가 청주에 있잖아요. 그런 이슈가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쪽에
지역의 건설사인 계룡건설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18,000원 부근에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18,000원에서 확실히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상단까지 열려 있는 게 35,000원에서 31,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중 바닥이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3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살 때는 분할로서 사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잠시 후에 그걸 확인해 시켜 드릴게요. 어떨 때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떨 때 내 종목을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시청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 통해서 시장 또 함께 꼼꼼하게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보면 흐름이 보이고 또 종목까지도 함께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정신없이 또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우리 시장이기도 합니다.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만나봐야겠는데요. 한정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손대상 전문가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생생한 이야기부터요, 실전 전략까지도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그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시죠. 이어서 오늘 더 기대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손대상 전문가님께서 앞에서 살짝 말씀을 주셨는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스스로 AS할 수 있는 전략을 전수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종목에 따른 가이드 사실 스스로 좀 잡기 어렵잖아요. 언제 상승할지, 언제 하락할지, 어느 시점에서 타점을 잡아야 할지 사실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참 큰데요. 앞서서 살짝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전수해 주신다고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젠지까지 아마 이 교육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한 15년 정도 했어요. 뭐 사이버 대학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교육원, 기업 강의 이렇게 다 포함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논문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5% 이상 거래가 증가를 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를 하죠. 거래가 동반되는 장대 양봉엔, 그렇죠? 장대의 양봉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래가 동반대라는 기준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대 양봉이라고 하면 과연 몇 프로가 상승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지만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확인해 보게 되면 9시부터 10시까지 25%라고 얘기를 했어요. 25%가 집중되는 현상을 과연 진짜일까를 확인을 해봤는데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중 거래 활동 패턴에 관한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10시까지는 25%가 일반적으로 동반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식시장의 개장 초기 거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U자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라는 걸 증명을 해놨습니다. 이런 걸 통계로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시까지 일반적으로 25% 거래가 동반이 되는데 과연 종목들도 25% 이상이 동반이 되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을 비교를 했던 논문도 있습니다. 인터데이 트레이딩 볼륨, 하루 중에 매매죠. 매매하는 거래량 패턴,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디에서 분석을 했냐면 USA, 그 다음에 유로피안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하루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비교를 했던 리포트 혹은 논문인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우그르 소이타스 이 사람이 이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도 또 있죠. 이 볼륨에 대한 AM, PM, 오전장과 오후장의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서 로버트 우드는요. U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장 초반과 장 막판이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10시까지 즉 장이 마감 때까지요. 전일 대비 2배 이상이면 저는 거래가 동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2배예요. 그러면 우리는 9시에서 10시까지 거래량이 25%가 동반이 되었다라고 하면 전일과 거래량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일 대비 2배 이상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10시까지 그러면 거래량이 50% 이상 동반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답이 나오겠죠. 자, 25% 이상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라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몇 시일까요? 1번은 10시고요. 2번은 10시 이전, 3번은 10시 이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이 다 있을 건데 보통은 10시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0시 이전에라도 거래는 25% 이상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9시 시작 1분이 딱 됐는데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일 대비 거래량이 25% 이상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시 이전에 거래량이 2배 이상 동반이 됐다면 그 종목은 당연히 거래량이 동반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 안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타를 칠 때 9시 이전에 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게 또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래 3시까지 기준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2시에서 3시에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25%가 동반이 됩니다. 나머지 10시부터 2시까지는요.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25% 정도밖에 동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U자형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AS하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수급이 들어오거나 수급이 나가거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25% 이상 9시 이전에, 즉 10시 이전에 25% 이상 거래가 동반이 되게 되면 이 종목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수의 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종목은 홀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 이하로 거래가 동반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굳이 양봉인데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데 매도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음봉은요.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물론 전일과 비교는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밀렸다는 건 눌림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올라갔다가 눌리거나 하락을 했을 때 덜 눌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25% 이하에서는 당연히 홀딩하는 전략을 취해야 돼요. 문제는 이거죠. 음봉이 형성이 되었는데 거래량이 25% 이상 거래가 동반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매도가 많다라는 거죠. 많다. 그러면 매도가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버틸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5% 이상 거래가 동반이 될 경우 이때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10시에 우리는 종목 AS를 하면 됩니다. 거래량이 25% 이상 동반이 되는 음봉일 경우는 적어도 이 종목은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던 건데 보통 2시까지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75% 거래량이 동반이 돼요.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게 2시 이전까지는 50% 대신 10시 전까지라고 했죠. 10시 25%, 10시부터 2시까지 50%. 그러면 우리는 2시에 다시 한번 종목 AS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75%라고 보면 되겠죠. 75% 이상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양봉일 경우는 당연히 홀딩인 거고요. 양봉인데 75%보다 거래량이 없이 움직인다? 당연히 홀딩인 거죠. 음봉이라고 하더라도 75% 이하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 홀딩,
우리는 2시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음봉일 경우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됩니다. 25%가 아니라 7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10시와 2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참고로 오른쪽이 전일 대비 거래량인 거예요. 전일 대비해서 1454%가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3기 솔루션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거래량 회전율이 높아지는 거고, 거래량 회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확인해 보게 되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역시 115% 거래량이 전일 대비 동반이 되게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펩트론, 올릭스, 한스바이오메드, 인탑스, 유진기업, 신라젠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면 10시에 거래량이 25% 이상 동반이 되게 되면서 양봉인 경우는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건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눌리는 종목들 있죠. 당연히 오늘 UTI가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때 25% 이상 거래 동반되고 음봉이면 당연히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AMT, 그 외에도 파세코나, 성광밴드, MK전자 역시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눌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량 비율을 확인해 보게 되면 전일보다 거래량이 더 동반이 됐습니다. 어제 하락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하락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건 누군가 더 많이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나왔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동반되게 되면서 지지선에서 반등이고 양봉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 신라의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109%가 동반이 되었어요. 어제도 음봉이면서 거래가 동반이 되었는데 오늘도 역시 거래가 동반이 되게 되면서 음봉이 형성이 되었고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예전에는 9시부터 3시까지 거래량이었는데 지금은 3시 반까지 거래량인 거잖아요. 그게 맞는지를 제가 다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 1월, 2월,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7, 8, 9, 10, 11, 12 숫자로 다 제가 데이터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과거와 논문의 자료랑은 살짝 차이가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10시까지의 거래량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거 논문 기준인 거고요. 제가 준비했던 건 현재 3시 30분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거래량을 분석을 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도 주의사항도 있겠죠. 거래량보다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즉 거래량을 통해서 매매는 하겠지만 100% 맹신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지표도 추후에는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거래량 자체 분석 방법이 있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10시와 2시의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종목이 매도를 해야 될지 홀딩을 해야 될지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10시와 2시에 매매를 할 시간이 없거나 혹은 차트를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방법도 또 있습니다. 시장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도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어요.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공부방 들어오셔서 기준만 잡고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더 이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요 내용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손대상 전문가님과 거래량을 통한 종목 AS 방법 배워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정말로 저희 시청자분들 진짜 진심으로 힘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꿀팁들 하나씩 빠짐없이 꼼꼼히 던져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스로 종목 AS 하는 방법부터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시는 급등의 신호들까지 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단 통해서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또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요, 새로운 급등의 시그널을 또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 이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엑스텐 전략 이제 진짜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타점 정말 좋아요. 앞으로 어떤 종목에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 어떤 종목도 바라보고 계실까요? 앞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 강력한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오늘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인 거예요. 충청과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주상 엔지니어링이 만드는 장비는요, 증착 공정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필수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3일 연속 기관이 순매수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 기관이 매수할 수 있어. 근데 어제는 어땠을까요? 시장이 10% 가까이 코스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그 안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2026년의 실적도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불안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올해 실적이에요. 올해 2026년 12월 달의 실적을 보게 되면 2025년은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2026년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2027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뛰어넘습니다. 역시 포워드 PR이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거고 3분기에 거의 3배 이상의 단기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의 관점으로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는 건 중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도 좋겠지만 항상 제가 얘기를 해요. 무조건 100%의 목표가를 보고 가는 것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4만 5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매매 상단인 24만 5천 원이 그래서 목표가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매수가의 경우는 지금 부근이 매수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지지선이 나왔던 가격이었고요. 내일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거래량이 동반되는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된다. 거래량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18만 2천 원 이하로 매수가 아니고요.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갈 경우는 매수 타이밍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가격 전략 다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의 경우는 14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주가는 이미 미리 올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예상치를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먼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내일 타이밍 다시 한번 잡으면서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일단 박스권 매매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또 내일 이 매수 타이밍 함께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하단 통해서 잊지 마시고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이 히든 종목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히든 종목도 어떤 내용을 들고 와주셨을까요? 오늘은 자동차 관련된 부품 회사예요. 근데 앞서 우리 이재명 행정부에서 신사업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율주행에 대한 관련주로서도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한 얘기도 신성장 동력으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 회사가 열관리 기반의 액추에이터도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로봇에 쓰이는 관절인 거죠. 관절이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뽑고 있는 걸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열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 AI 데이터 센터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실적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작년이 1,0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2023년, 2021년 보면 1,671억 정도를 당기순이익을 거뒀는데 올해 예상이 1,962억입니다. 2020년 이후 사상 최대의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주가가 그만큼 원래 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최근에 들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단기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지선 부근에서 올라가다가 전 고점 저항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가격 대비해서 5만 원 대비해서 적어도 5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것도 역시 제가 관심 종목 공부방에서 언급해 드릴 겁니다. 내일 조정을 받아도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고요. 상승을 해도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승할 때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거래량에 대한 내용까지 숙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종목으로 최소 50% 이상 수익은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공부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가격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이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조정이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매수 타이밍 또 잡아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하단 통해서 잊지 마시고 또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인 만큼 또 이어질 투자 전략 정말 꼼꼼하게 챙겨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더욱더 촘촘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잊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배워보신 이 투자 팁까지도 함께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